자, 기권에서 높이 몇 킬로까지라고 할까? 1000km까지. 여기 숫자 많이 나오니까 외워놔. 1000km까지를 대기권의 기준으로 잡아. 기권의 저기는 1000km까지인데 여기서 99%는 어디에 있대? 30km에 있대. 99%는 30km에 있대. 대부분은 30km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이따 보면 알겠지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해서 대륙권이 제일 바닥에 있거든? 대륙권의 높이는 몇이야? 대략 10km지. 대륙권의 높이는 대략 10km 뭐 여기다 적어놔. 대륙권 높이 약 10km. 이걸 조합하면 문제 하나 만들 수 있지. 99%의 공기는 대륙권에 모여 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동그라미 쳐요. 다르잖아. 숫자 봐봐. 대륙권은 10km 정도인데 오존층까지 아니에요? 99%는 30이잖아. 오존층까지가 30이에요. 맞지? 오존층 라인까지. 여기 봐봐. 오존층이 30km. 여기 라인까지. 이렇게 숫자 3개 기억하세요. 대륙권 높이는 대략 10km라는 거. 대기권 두께는 1000. 99%는 30km에 모여있겠지만 대륙권은 10km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3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틀릴 거 없을 거고. 다음 성분 관련된 거.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는데 3등이 아르곤이야. 아르곤이 대략 0.9%. 4등이 이산화탄소라는 거. 0.03%. 근데 0.03% 배우면 나랑 동갑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 0.03%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0.04로 배우는데 얘네들은 참 희한하게 쓰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요. 저도 외워야지. 순서는 알아야지. 질소, 산소, 아르곤 정도는 알아야지. 문명인 아닐까? 1%가 아르곤인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다음. 아이씨, 배터리가 얘도 없네. 배터리가 없습니다. 됐어. 다음 성층 구조라고 해서 이제 층상 구조.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높이 나눈 기준은 뭐래? 아까는 성분과 상태였지? 네. 지금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외워야 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처음에 위로 가면 추워져. 그러다 다시 더워져. 그러다 다시 추워지고 다시 더워져. 이거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눈 거야. 자, 온도 변화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알아야지. 놀이터에 가보면 알 거야. 한여름에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 타라고 그러면 특히 또 쇠로 된 미끄럼틀 타라고 하면 끔찍하죠? 그게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서 지구가 데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 1번과 2번이 각각 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 위치에서부터 사람이 쭉 걸어간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부터 걸어가면은 이 2번 난로로부터 멀어지니까 춥다가 여기서부터는 1번이랑 가까워지니까 더워지겠지.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네. 온도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원래는 이렇게 나온다고.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추워지는 거고 얘는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더워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였지. 한 번 더 꺾이잖아. 왜? 열 에너지 근원이 한 번 더 있는 거야. 이게 뭔데? 오존층이야.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할 때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말이 맞지. 근데 정확히는 오존층이 뽀개져.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층의 O3가 자외선에 의해서 뽀개질 때 열이 발생해. 그 열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추가로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거. 올라갔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거. 알겠죠? 누구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그러면 이유를 지금부터 적을게. 여기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추워지는 거지. 지구가 내뿜는 열을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다 적어놓을까?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지복의 감소.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그럼 여기 온도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해서 두 번 나와야 되는 거지.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이렇게 두 번만 나와야 되는데 한 번 꺾이는 이유가 오존층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존층의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한 번 올라가고 요 떨어지는 거는 얘랑 같은 이유 아니냐? 얘가 떨어지는 거랑 얘가 떨어지는 거랑 같은 이유라고. 여기는 뭐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죠. 여기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오존층의 열 에너지가 감소해서 아니 그렇게 표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배워놔. 여기까지 다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여기서 한 번 올라가는 구간이 오존층의 열 에너지 때문에 발생한다. 요거 같은 이유라는 거 까먹지 마.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다음 대류권의 성질 한번 볼까?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래.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이 뭐냐면 밑에 더운 공기가 있고 위에 찬 공기가 있으면 더운 건 올라가고 찬 건 내려오는 게 대류 현상이지. 이때 밑에 있는 수증기를 끌고 올라가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추워지니까 얘가 구름으로 연결된다고. 그럼 구름이 생기고 비를 뿌리겠지. 그래서 결론 여기 보면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기상 현상까지 나타나게 돼. 이렇게 이거 같이 연결되는 거야. 대류에 의해서 수증기를 끌고 올라가니까 눈, 비 이런 게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온 배치가 한 번 더 있지. 밑에 더운 거 위에 찬 거 있는 구간 여기 한 번 더 나오잖아. 어디? 중간권, 그지? 여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그래서 중간권도 대류가 일어나요. 중간권 대류 일어나. 근데 뭐가 없어? 기상 현상은 없어. 기상 현상은 없어. 왜 없을까? 수증기를 이미 여기서 다 썼거든. 수증기를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수증기 공급이. 중간권 특징 두 개만 더 적을게요. 첫 번째 유성우라고 하는 건데 유성이 이제 별똥별이지. 별똥별은 10번에서는 안 생겨. 왜? 공기가 너무 없어. 공기가 너무 없어서 그걸 태울 정도의 공기가 없고 보통 우리가 아까 배운 게 30kg까지가 99%라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권 정도만 돼도 이제 유성이 탈 수 있어. 공기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권부터 나타나는 게 유성이야. 그럼 하나 더. 최저기온이 나타난다. 옆에서 정말 최저기온. 온도 분포 봐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지지.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게 중간권이다. 성층권 특징, 오존층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다음에 비행기 항로 좀 적어볼까? 비행기 항로. 비행기 항로로 사용한다. 이런 표현은 대류가 없을 거 아니야? 대류가 없으면 가만히 있지 공기가. 그 상태를 안정하다는 표현을 써. 표현만 봐도 안정하다. 그럼 열권 특징 오로라 현상 체크하시고 일교차가 제일 크다 체크. 일교차가 제일 크다는 게 여기가 태양이야. 이게 지구야. 그럼 열권이 이렇게 있겠지 바깥쪽에. 그럼 10권 중에서 1번은 태양이랑 제일 가깝고 2번은 태양이랑 제일 멀잖아. 그러니까 일교차가 제일 심하다고. 낮에는 쳐놓고 밤에 엄청 춥다고. 그래서 일교차 크다까지 알아놓고 됐어요. 너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알아? 무슨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오로라가 여기 보면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라고 하잖아. 태양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 그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이 생겨. 첫 번째가 알파 입자, 두 번째가 베타 입자인데 알파 입자의 그 화학적 정체는 헬륨 원자 핵이야. 알파 입자. 베타는 전자 그 자체야. 베타 입자는. 이 헬륨 원자 핵과 전자가 지구로 쏟아진다고. 이때 이게 엄청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얻어맞으면 바로 그냥 DNA 툭툭 잘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구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이 자석이잖아, 자석. 이거의 움직임은 곧 전류 아니냐? 전류는 자기장에서 힘을 받지. 그래서 얘가 양쪽 극으로 이동해. 극에서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거든. 오다 말고 극으로 이동해서 지들끼리 충돌해갖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상태. 그게 오로라의 정체야. 그 오로라가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지구로 쏟아지면 너는 맛이 갔겠지. 이렇게 해서 너무 극적인 효과인데? 그래 하고 갔을 거라.
평가 보소. 연출가리고 연출 오셨죠? 자, 다음 3번. 수업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권의 역할. 이것도 이제 도덕 수업이에요. 첫 번째. 온실기체가 따뜻하게 덮어준다. 안 좋은데. 너네 이불 덮으면 따뜻하잖아. 네. 그 이불이 열는데? 아니요. 아니지. 네 열이 체온이 나가는 걸 막는 거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온실기체가 그 뜻이에요. 온실기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두 번째, 그 유성체가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 유성체를 막아주고요.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준다. 즉 이산화탄소 또는 산소를 공급해준다라는 거. 끝. 다음 5번 수권입니다. 수권은 지표면의 70%라고 돼 있지. 대부분이야. 지표면의 70%인데 분포가 크게 두 개로 분포돼. 첫 번째가 해수, 두 번째가 육수. 육즙. 육수는 그 육지에 있는 물이 육수야. 육수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빙하예요. 빙하. 육지에 이게 의외지. 빙하가 해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해수라고 하는 거는 염분이 섞여 있을 때 해수라고 하거든. 염분 짭짤한 성분이 섞여 있을 때 해수라고 표현하는 건데, 빙하라고 하는 얼음이 얼 때는 그런 염분을 배제하면서 얼어. 물끼리 얼어. 그래서 육수로 취급한다고 빙하는. 두 번째 지하수도 육수고요. 강과 호수도 육수에 들어가. 이 비율 중에서 육수 중에 빙하가 제일 많다는 거. 요거 순수 봐봐. 해수가 97.2% 제일 많지. 육수는 찔끔이야 2.8%. 그 중에서 대부분은 또 누군 거야? 빙하인 또 그 다음에 2등이 누구야? 지하수인 거야. 너가 보고 있는 한강 무슨 뭐 낙동강 이런 강물 있잖아. 찔끔이라고 0.03%라고. 너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강과 호수는 정말 여기. 됐죠? 다음 성층구조. 층을 나누는 기준 옆에다 외워놔야지. 아까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번에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자, 이거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줄 테니까 너네 눈으로 봐. 자, 이게 그 수온, 이게 깊이. 뭐라고 보는 거야? 깊이. 태양이 여기 있잖아. 그럼 태양이랑 가까운 부분은 뜨겁고 태양이랑 먼 부분은 차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차갑고. 그래프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겠지 원래? 수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추워져야 될 거 아니야. 수면이랑 가까우면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뜨겁고, 수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추워지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멈추는 구간이 한 번 나오고 또 밑에서도 멈추는 구간이 또 나와. 요게 특이한 거거든. 이 멈추는 구간이 왜 나오냐고. 요게 왜 나오냐고. 요게 왜 나왔을까? 요게 왜 나왔을까? 자, 요거 가지고서 층을 나누는데, 층 나눠볼게. 요렇게 한 층, 요렇게 한 층 해가지고 제일 겉에를 혼합층이라고 그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 그 파도에 의한 혼합이야, 혼합. 분명히 온도차는 있었지만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바람에 의해서. 그게 혼합층이고. 그럼 바람이 셀수록 이게 두껍겠지? 어디가 바람 제일 센 줄 알아요? 지구에서? 이게 저위도, 이게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 어디가 제일 세게? 중위도에서 바람이 제일 세게 들어와.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다. 그래서 혼합층은 중위도 바람이 세니까. 자리가 없냐? 이사 가야지. 중위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두껍다. 한 번 더 가셔야겠는데. 안 갈 건데. 혼합층은 중위도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두껍다는 거. 다음에 가운데가 수온약층인데, 수온약층은 또 특별한 성질이 있어. 더운 물이 위에 있지. 더운 물이 위에 있고 찬 물이 밑에 있지. 이러면 대류 현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대류 현상이 없겠지? 더운 게 이미 위에 가 있잖아. 맞아? 대류 현상이 없어. 이게 안정한 층이라는 표현이야. 안정한 층.
안정한 층. 대류 현상이 없는 안정한 층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징이냐면 위아래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 대류 현상이 없어서 안정한 층이 되고 이게 장벽의 역할을 한다고. 위아래 층의 장벽.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위에는 공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기 자니? 아니요. 공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혼합층 같은 경우는 산소가 풍부해. 산소가 풍부한 게 혼합층 특징이야. 다음 깊은 곳은 그 사체들이 썩을 때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서 썩거든. 네. 사체가 썩어야지 무기염류라고 하는 무기양분이 만들어진다고. 무기염류. 각종 이온들, 뭐 인산이온, 질산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망슘이온 각종 이온들 그걸 무기염류라고 하는데 사체가 썩을 때 만들어진단 말이야. 바닥 쪽에 이게 깔려 있다고. 그럼 이게 나중에 플랑크톤의 먹이거든. 플랑크톤이 이게 풍부해야지 새끼를 잘 친다고. 그 산소도 풍부해야 되고. 근데 산소만 많지 영양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잘 못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섞이게 되면 어떨까? 즉 위에 무기염류가 풍부해지면 플랑크톤이 번식 잘하겠지? 네. 번식 잘하면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잘 자라겠지? 네. 그럼 어장이 풍부해지겠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 이 수온 약층의 장벽을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그게 뭔데? 태풍이야, 태풍. 태풍이 불면은 이걸 한번 휘저어줄 수 있다고. 알겠니? 휘저어주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고 골고루 섞이게 되고 그래야지만 어장이 풍부해져. 태풍이 우리한테 피해를 물론 주지. 하지만 어장 쪽으로 볼 때는 어업 기준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야. 한번 휘저어줘야지 물고기가 잘 잡히겠지. 소원역층 얘기했고요. 마지막이 이제 심해층인데 심해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물의 특징이야. 물의 밀도가 3도가 최대야. 3도씨일 때 최대값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차가워도 3도씨면 이제 바닥에 깔린 물도 3도씨로 유지가 되는 거야. 내려가다가 계속 추워진 게 아니야. 3도로 유지가 돼. 이러니까 물고기들도 살 수 있지. 심해어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뭐 밑으로 내려갔더니 뭐 영하 200도 이런 거 살겠냐? 영하 200도면 이미 얼어있지 않을까요? 3도씨 그래서 심해층이 생긴다. 내용 정리해볼게요. 혼합층은 거기 밑줄 가보세요. 바람에 의해 혼합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거고 혼합층 득근은 바람 세기에 비례한다. 그 중위도에서 최대다 이거 적어놔. 선생님 근데 저희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누가 봐도 5도 아니에요? 그치? 3도가 아니고 4도씨의 물이 최대야. 내가 감을 너무 4도씨였던 것도 같고 3도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물의 밀도 최대 여기도 4도인가? 4도네 아니 10이야. 4도예요. 4도 고쳐놓을게요. 이거 치매가 왔나? 4도씨가 벌써는 아니에요. 너 씨는 진짜 너무한다 너. 야 진짜 좀 4도씨 물이 최대라고 하죠.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 했고 다음 수온약층 아까 얘기했던 거 매우 안정한 층이라는 거. 매우 대류가 없어서 매우 안정한 층. 그래서 물질 교환에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태풍 불 때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심해층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면서 수온 변화가 없다. 몇 도로 변화가 없다고? 4도. 다음 수권의 역할 봐봐. 1번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게 물의 비열이 자연에 있는 물질 중 합성한 거 말고 자연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열을 잘 저장해놔. 그 낮에 저장했다가 밤에 뿜어주지. 그러면 일교차가 적어질 거야. 여튼 지구 온도 유지에 필요한 기능. 비열이 크기 때문에 지구 온도 유지를 해준다. 그거 체크하시고 비열이 커서 지구 온도를 일정히 유지. 두 번째는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거 해수의 순환, 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해류 들어갔어? 중기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막 수소시고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 해류가 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물의 순환은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열 에너지를 품으면 이제 수증기로 날아간단 말이야. 구름이 되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비가 돼서 내리는 걸 이제 물의 순환이라고 해. 그 물의 순환 과정 자체도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는 거야 이게.
열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고 그런 거다. 다음 성분 제공. 땅처럼 성분 제공하고 서식초 제공하고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게 제공한다. 물고기한테 산소 준다고. 됐고요. 생물권 가기 전에 나 시계가 없어서 몇 시냐? 잠깐 끊었다 갈까? 아직 끊기는 좀 그렇고요. 생물권까지 하고 가자. 생물권. 왜? 왜?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아까도 아이디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 두번 올라가고 계시는. 다음 6번 생물권.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라고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것만은 다가 아니다. 배설물과 사체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 분포는 모든 권이 다 있지. 외권 빼곤 다 있어요. 수권, 직권, 기권. 직권에 네가 살고 있고 수권에 물고기 살고 있고 기권에는 새. 지구는 태양. 얘는 맨날 떨어지네. 이제 걱정이 없어.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미 뚜껑은 부서졌어요. 부서졌는데 요거 통해서 잘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살아있는 게 맞아요. 이건 좀 얘기하자. 그 생명 가능지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이거든. H2O가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게 생명 가능지대야.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 알려줄게.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면 갈수록 온도가 떨어져. 그럼 어느 순간 되면 100도씨인 구간이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되면 온도가 더 떨어져서 0도씨인 구간이 있지 않을까? 딱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지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 다음 여기 보면 생물권이 무슨 영향 주냐 그러면 거기서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준다. 물에도 산소가 없었어 초반에. 공기에도 없었고. 근데 그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생물권 때문인 거지. 특히 누구? 남세균. 나 지금 수업하다 볼 때도 야 남세균은 그 생산자야 소비자야 분해자야? 그 세균이라고 해서 분해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남세균은 광합성하는 생산자야. 세균 들어갔다고 분해자 가지고. 남세균 생산자야 이거. 적어줘야지 또. 이거 생산자야 생산자. 분해자 아니야. 조류로 취급한다고 조류. 7번 외권 보세요. 외권은 아까 1000km 이상. 대기가 1000km가 기준이었잖아.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 놀라셨을걸? 1000km가 이러고 있다가 키권이기 때문에 1000km를 넘어가게 되면 외권으로 취급된다. 되게 널 놀리시는데 진심이신 것 같아. 여기서 같이 보이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외권이야 외권.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 가지고서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냐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이걸 체크 좀 해줄게. 그 광합성 관련된 얘기 해줄 테니까 옆에다 적어놔라. 광합성 보기 나름이야. 첫 번째 이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 맞지? 식물이 기권, 그 CO2를 흡수해갖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 뭔 소리야? 같은 말을 하고 잡혀서 CO2를 흡수해갖고 산소를 배출하잖아. CO2를 흡수해서 CO2를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 더 있어. 생물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 왜 외권이라고 그래?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하지? 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이게 태양 에너지잖아. 태양 에너지. 그래서 생물권은 외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소수는 둘 다 답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적어놔 이거. 다음에 외권에서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과 우주선을 방어한다. 우주선 하니까 또 이 스타쉽 트로퍼스 그 생각하고 있지. 태양풍 아까 얘기했다. 알파 입자랑 베타 입자. 알파 입자의 뜻은 헬륨 원자 핵, 베타 입자는 전자 그 자체. 우주선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빛인데 그걸 감마선이라고 해. 감마선. 감마선. 감마선이 방사선이야. 방사선. 예를 들면 빛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쪽으로 무슨 선이 있어? 자외선이 있지. 자외선보다 더 센 빛은 X선이 있지. X선보다 더 센 빛이 감마선이야. 이 감마선 맞으면 네 DNA 다 끊어져. 무섭다. 그래서 감마선에 노출되면은 네 DNA가 다 끊어지니까 거기 피부가 이제 괴사되겠지. 잠깐은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원래 피부라고 하는 게 손상되면 복구되고 손상되면 복구돼야 되는데 손상이 됐을 때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니까 이제 구멍이 뻥 뚫린다고. 피부 다 벗겨져. 방사선에 피폭되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가 다 벗겨지고 회복이 안 돼. 내장 그래서 알겠죠? 그냥 그 히로시마 떨어졌을 때 막 사람들 피부가 녹아내리고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피폭됐을 때. 좀 무섭다. 비파트 잠깐 끊었다.